한 30년 전에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유괴에 관한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처음으로 대두됐던. 37년 전 발생한 부산 어린이 유괴 사건. 사실 이 사건의 진실은? 당시에 그 경찰들이 이걸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건의 전말은? 보름째 되는 날 연락이 오겠는데요. 누가 얘? 유괴범이요. 당시 아이를 구한 주인공들이 따로 있었다? 은주 사주에는 우리 없지만 공영사님 사주에는 우리 많습니다. 그게 공영사님이 사건을 맡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를 구한 진짜 영웅은 당시 부산진경찰서 소속 공기룡 형사와 역술가였던 김중산 도사. 오직 아이를 구하기 위해 뭉친 두 남자. 그 긴박했던 33일간의 여정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철저히 극비로 가야 아가 삽니다. (1978년) 그날 범인의 타깃에 든 은주. 그렇게 대낮에 유괴 사건이 발생했고 고마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뭐라 하는데요? 학교 앞에서 길 모르는 어떤 아저씨 차에 탔다카네. 경찰 수사는 시작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번 알아보입시다. 사주에 금이랑 토만 6개가 넘고 여자치고는 사주가 참 많이 세네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용하다는 보살님들마다 아이고 어째 굿이라도 한번 해볼까? 벌써 눈을 꼭 감아붙다. 죄다 부정적인 점괘에 절망스럽기만 하던 유괴 3일째.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고모. 금방 기도 마치고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그러다가도 한번 물어는 볼까? 계십니까? 여가 김도사님 댁 맞습니까? 아니, 누구세요? 이래봬도 백발백중이라는 김중산 도사. 한편 저는 관할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사팀도 못 꾸릴 뿐더러 국장님도 오케이 했습니다. 예? 국제시장 암달러상 살해범 잡아가고 지난번 꼼보 유괴범 잡아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좀 도와주이소. 부모의 간곡한 부탁에 수사를 허락하는 공기룡 형사는 여자의 사체 신고 들어온 거 없지요? 아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범인을 추적하던 중 죄송합니다. 주무신 줄 알고. 어쩌든지 일요일 날에는 연락이 와야 될게. 1일 날 예. 누가 그랬답니다. 보름째 된 날 범인한테서 연락이 온다고. 누가요? 어떤 도사가요. 공영사님 사주라야 우리 원주를 살릴 수 있답니다. 그제야 한 도사의 사주풀이로 인해 자신이 은주 사건의 담당 형사로 지목된 사실을 알게 된 공형사. 김 도사를 직접 만나 자초지종을 듣는데 그럼 와 그래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지가 예언한 15일은요 원주 사주에 없는 나무가 물을 만나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날이기도 한데다가 단지 그 감흥 꼴랑 그거 하나. 형사들도 그 범인 잡을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직감 같은 거요. 그럼 도로 수갑 찰까? 내 직감대로. 일단은 수사에 진척이 없던 상황인지라 그 하루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가고 와서. 예. 제발 김 도사의 전빨이라도 통해야 할 텐데. 은주 어머니세요? 범인과의 첫 통화.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혹시 돈이면은 달라는 대로 다 드릴게 예. 일단 현찰로 5천만 원 준비하시고요. 구덕 아파트 5층 도란스 안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선 아이의 생존 흔적이 발견됐고 내일 돈 들고 대신동 맘모스를 거드 앞에 서 있어요. 접선 장소를 통보해온 범인. 현주가 살아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김 도사 예언이 적중했네요. 김도사 말이 딱 맞다 아이가. 보름째 연락 온다 안 카더라. 바로 오늘이 딱 유괴 15일째. 보름째 되는 날 연락이 오겠는데요. 누가 얘? 유괴범이요. 예언은 맞았어도 현장 검거는 이제 경찰의 몫. 어느새 범인이 통보한 첫 접속 장소를 포위한 경찰들. 그런데 모레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임랑 해수욕장에서 봐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보이면 은주 그냥 죽어요.
계속되는 범인의 낚시질. 환자 제발 좀 우리를 믿어주이소. 은주는 엄마 많이 보고 싶어해요. 그러나 이 중에 범인차가 있거나 아니면 싹 다 경찰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차들이 터널을 수십 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저를 속입니까? 이게 무슨 경찰 수사고 극비로 가자니까 개나 소나 다 투입시켜놓고. 네 아버지하고 뭔 약속을 어쨌는데 잘 몰라도 엄연히 공식적인 수사팀은 우린데 혼자 너무 오버한다 생각 안 하나? 약속 같은 거 없어. 실제 사건 당시 범인은 아이를 데리고 33일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고 놀랍게도 유괴 기간 동안 차 트렁크에 아이를 태우고 다녔다죠. 당시 공영사는 최면 수사를 최초로 시도해 큰 단서를 얻었습니다. 부산 영화 전문 곽경택 감독에겐 운명처럼 다가왔던 극비 수사. 친구2라는 작품을 준비할 때입니다. 어떤 취재 요청차 제가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 사건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그 사건의 해결 과정하고는 되게 다른 거예요. 참 그때 김중산 씨 아이였으면 참 어찌 됐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티브로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김중산 도사란 인물. 그리고 운명처럼 김중산 도사를 연기하게 된 유해진은 진지한 연기파 배우로 변신했습니다. 공영사님 사주에는 물이 참 많아요. 거기에 열혈 형사로 분한 김윤석의 내공이 더해서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 한편 6회 29일째 마지막으로 19일날 서울서 봐요. 친척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살죠. 이번엔 서울 수사팀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되자 이를 막으려는 부산경찰팀. 그와는 독자적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합동작전을 펼치는 두 사람. 그런데 그 감옥조 왔어? 내일 몇 시쯤 연락이 오겠노? 10시요. 김도사의 예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정성을 다해 은주에 대한 정보를 모아나가는 김도사. 그리고 또다시 걸려온 유괴범의 요구. 예. 마포대교 사거리에서 신호등 건너서 왼쪽으로. 이번이야말로 중부서 장소 연락 왔습니다. 그러나 비협조적인 양측 경찰. 서울팀 공무 출발했다고. 한편에선 강한 끌림으로 아이를 추적하는 김도사. 운주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 사이 접선 장소에 도착한 공형사. 행여 범인이 스쳐갈까 노심초사.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력한 용의 차량이 고모 앞에 정차해주니 이분이 유괴범? 그러나 어수선한 틈을 타 바로 내빼는 의문의 남자. 그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놓치고도 그저 실적 챙기기에 급급한 경찰 조직. 내 생각에는 얘 범인 차량도 확보하고 했는데 굳이 서울서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에라이 베르이더라. 너가 유괴당해도 있다고 말래! 그 와중에 공개 수사를 통보하는 서울 수사팀.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전국에 몽타주가 배포될 겁니다. 그럼 아는 당신도 목적이 범인이요? 공개 수사를 하면 아이를 구할 확률이 줄어든다. 형사님도 은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계시죠? 그래도 아이가 최우선이었던 두 남자의 극비 수사입니다.